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1절을 했지만 이제 1절 분량 중에 들어있는 이제 내용에서 좀 다시 짚고 넘어갈 부분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U가 그 RN의 열린 부분 집합일 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응하는 것과 이제 요거를 대응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디퍼런셜 폼들로 이루어진 드람 코체인 컴플렉스하고 그다음에 컴팩트 서포트를 가진 폼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컴플렉스가 가지는 특성을 조금 따서 추상화를 시켜서 디퍼런셜 컴플렉스라고 우리 보트2 책에는 표현이 돼 있고 보트2를 벗어나면 이제 코체인 컴플렉스라고도 이제 많이 지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체인 컴플렉스를 이제 이 앞에서 봤던 디퍼런셜 폼들의 컴플렉스가 가진 특징을 따서 약간 추상화를 시켜보면 그레이드가 주어진 이제 벡터 공간 이제 오버 R이 되겠고 뭐 굳이 일반화했을 때 오버 R일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일반화하면은 뭐 모듈 링을 픽스한 다음에 R 모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대상이고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벡터 공간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공간이 이제 주어질 때 보통 이렇게 기호를 이제 디그리가 들어간 자리에 이제 점을 표시를 하거나 우리 책 같은 경우는 이제 별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저는 별을 이제 듀얼의 별이나 이제 풀백을 할 때 이런 별하고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기호를 이렇게 책과는 다르게 이렇게 둥근 점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레이디드 벡터 공간과 C에서 C로 가는 선형사상이 주어져 있을 때, 리니어 맵이 주어져 있을 때 그레이드를 이제 1 올리는 작용을 하면서 두 번 합성했을 때 0이 되는 이 성질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이 대상을 코체인 컴플렉스 혹은 이제 디퍼런셜 컴플렉스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고 그래서 요 B를 두 번 가면 0이 된다라는 성질은 다르게 쓰면은 이제 커널에 이미지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CQ를 시퀀스의 기준에서 보시면 오른쪽 화살표의 커널에 왼쪽 화살표에 이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 가면은 어떤 원소가 이제 0에 이제 대응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항상 코호몰로지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호몰로지는 이제 추상적인 코체인 컴플렉스 C에 대한 이제 코호몰로지라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맵 D들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표현을 해주는 경우에는 커널 DQ를 이제 이미지 DQ로 이제 잘라준 스페이스가 이제 항상 잘 정의되도록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이 커널 안에 이미지가 이제 항상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교재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거는 이제 D의 정의역을 이제 통째 전체 이제 C로 생각하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기호고 이제 D를 여러 그레이드에서 출발하는 각각의 맵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기호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퍼런셜 컴플렉스라는 것이 1절 사이에 이제 섞여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코체인 컴플렉스가 여러 개의 벡터 공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각 정수 Q마다 벡터 공간이 하나씩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벡터 공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대상이라고 할 때 그 대상 사이에 이제 맵을 그러니까 호모몰피즘을 또 정의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그래서 이 F를 코체인 컴플렉스 A에서 이제 B로 가는 맵이라고 할 때 이렇게 또 이제 점을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체인 맵이라고 부르기로 할 텐데요. A라는 이제 컴플렉스가 이제 그려져 있고, 위쪽에 아래쪽에도 이제 컴플렉스가 그려져 있을 때, 컴플렉스는 이제 D라는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리니어 맵들을 통해서 이어져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맵이다 보니까 이 F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레이드를 존중하게끔 이제 Q에서 이제 Q로 가는 F들을 생각을 하고, 요 디퍼런셜 맵들하고 이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커뮤터티브 다이어그램이 각 사각형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이나 이렇게 합성해서 가는 방향의 결과가 같게끔 해주는 이 정의를 이제 따르는 각 디그리마다 존재하는 선형사상 FQ들의 모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것을 체인 맵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 컴플렉스가 여러 개의 스페이스로 이루어진 하나의 대상이라면 그것들 간의 맵은 또 여러 개의 이제 선형사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이제 맵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체인 맵의 정의가 되는데, 체인 맵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코체인 컴플렉스에서 코호몰로지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로로 긴 코체인 컴플렉스의 시퀀스로부터 이제 이런 코호몰로지가 정의가 될 수가 있고, 아래쪽도 코호몰로지가 정의가 될 수가 있을 때 코호몰로지 레벨에서의 맵을 유도를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F의 위에다가 이런 물결 모델을 씌운 기호로 쓴 것이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A의 이퀴밸런스 클래스에다가 이제 F tilda를 작용을 했을 때 여기로 요 클래스로 가도록 하는 요 맵의 정의,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F tilda가 코어몰로지 레벨에서 정의가 잘 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성질이 요 각 사각형의 커뮤터티비티를 이제 의미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방식이 되겠고, 이게 왜 이게 잘 정의가 되도록 해주는 조건인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GQ의 A 같은 경우는 커너를 이제 이미지로 잘라준 것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클로즈드 폼이 클로즈드 폼으로 연결이 되고 이그젝트 폼을 이그젝트 폼으로 보내주는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 원소를 클로즈드 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D 알파는 0이, 그러면 이렇게 가는 방향에서 이 과정에서 0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과정으로 가도 다이어그램이 커뮤트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도 0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F를 타고 아래로 내려간 이 자리에서 커널의 원소가 돼야겠죠. 그래서 F 알파가 D를 씌웠을 때 0이 되는 클로즈드 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은 이제 클로즈드 폼을 클로즈드 폼으로 보내주는 성질을 보장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이그젝트 폼을 이그젝트 폼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코호몰로지 레벨에서 이제 맵이 잘 정의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어떤 이제 시퀀스, 그러니까 시퀀스를 하면 위에서 얘기한 컴플렉스가 되겠는데, 어떤 코체인 컴플렉스가 이그젝트하다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들이 쭉 있고 리니어 맵들이 이렇게 쭉 있고, 기본적으로 컴플렉스니까 두 번을 가면은 0이 된다고 해서 위에 보시다시피 이미지가 커널에 들어가는 성질은 보장이 되는 상태인데, 반대쪽 인클루전도 이제 성립을 하는 그 상태를 시퀀스가 이그젝트하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성립한. 그러니까 이제 이그젝트 시퀀스가 있으면은 호모롤로지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트리비얼한 내용밖에는 나오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커널을 이미지로 자르는데 자기 자신이니까 0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시퀀스를 이제 이그젝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 이제 숏 이그젝트 시퀀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딱 0이 아닌, 전체 시퀀스에서 0이 아닌 스페이스가 딱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다음 리니어 맵 F G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이어지고 양옆에 제로 맵이 있는 상황에서 이그젝트 위에 3번에서 정의한 이그젝트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A 자리에서의 이그젝트리스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0맵의 이미지가 오른쪽에 있는 F맵의 커널이 될 것. 그런데 이제 0맵의 이미지는 그냥 0이기 때문에 F가 커널이 없을 것.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F가 인젝티브일 것을 얘기해주는 성질이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C에서 살펴보시면은 커널 0의 0맵의 커널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전체가 되겠네요. C 전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로맵을 통해서 모든 원소가 이제 제로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미지 오브 G가 C 전체랑 같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G가 전사함수가 될 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 조건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남는데, 가운데는 이제 말 그대로 F의 이미지가 G의 이제 커널과 같을 것, 이렇게 세 군데를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왼쪽에 있는 맵 F는 단사함수고 오른쪽에 있는 맵 G는 전사함수고, 걔네가 이렇게 이제 네모친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보통 기억을 많이 하기 마련인 숏 이그젝 시퀀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이제 2절에서 메이어 빅토리스 시퀀스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호몰로지 대수적인, 즉 주호몰로지 대수적인 프로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펴보면 ABC는 각각이 이제 코체인 컴플렉스, 그래서 각각이 이제 많은 공간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AQ 플러스 1 위에는 A 뭐 Q 플러스 2가 있을 테고 하고 이게 쭉 위로 이어지고, 아래쪽에서는 Q 마이너스 1 T. 아까는 이제 가로줄로 보여드렸던 그 코체인 컴플렉스가 지금은 세로로 그려지는 상황이고,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 개의 코체인 컴플렉스가 있고, 그것들 간에 호모몰피즘이라고 말씀드렸던 체인 맵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또 각 그레이드 Q에 대해서 선형사선들이 쭉 있는 거 있죠. Q 마이너스 1, 뭐 F, Q 플러스 2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G도 마찬가지로 쭉 있고, 얘가 이제 숏 이그젝트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각 로우가 숏 이그젝트 시퀀스 오브
벡터 스페이스라고 이제 환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작은 시퀀스 하나가 코체인 컴플렉스들의 쇼디그렉 시퀀스라고 하는 것은 이 무수히 많은 로우들이 벡터 공간들의 쇼디그렉 시퀀스가 되는 조건이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체인맵의 정의에 의해서 각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커뮤테이게 되는 화살표를 이렇게 따라가나 이렇게 따라가나 이제 같은 결과를 주는 상황이 모든 이런 사각형에 대해서 다 만족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 짧은 말에 압축을 해서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체인 컴플렉스들의 쇼디그렉 시퀀스가 주어져 있다라고. 처음 보는 경우에는 굉장히 압축적인 표현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이런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보장되는 사실로서 우리가 향후의 주책을 보면서 이용할 사실은 뭐냐면 코호몰로지들의 길게 이어지는 이그젝트 시퀀스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체인 컴플렉스가 있으면은 코호몰로지가 정의된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코호몰로지 오브 A가 있겠죠. 얘네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B, C도 코체인 컴플렉스들이기 때문에 각각이 코호몰로지를 정의를 합니다. 디그리에 대해서 코호몰로지 벡터 스페이스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체인맵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호몰로지 레벨에서 맵이 잘 물려받아지기 때문에 F 틸다랑 G 틸다라는 맵이 잘 정의가 되고 있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맵이 조금 특이하죠. 여기서 이렇게 C 쪽에서 C의 코호몰로지, 드랑 코호몰로지 지금은 추상적인 코체인 컴플렉스에 대한 코호몰로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드람 코호몰로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코호몰로지에서 A의 그 디그리가 하나 높은 쪽 스페이스로 이어주는 이 리니어 맵을 이제 D 스타라고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얘를 코바운더리 맵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트에서는 코바운더리. 이제 호몰로지 데스 책 같은 데서는 얘를 커넥팅 호모모피즘이라는 말로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커넥팅 호모모피즘. 그러니까 얘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의가 될 것이냐, 얘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맵이 우리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는 커넥팅 호모모피즘의 얘가 일단 정의가 돼야겠고, 그 다음에 이그젝트 시퀀스라고 했으니까 각 그 자리에서 이그젝트니스를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B 자리에서 확인을 해준다면 커널 오브 G 틸다가 이제 이미지 오브 F가 되냐, 이런 게 있겠죠. 옆에 있는 C에서 확인을 해준다면 G의 이미지랑 그 다음에 다음 그 커넥팅 호모모피즘의 커널이 같냐, 이거가 있겠고, 그 다음에 A 자리에서는 이제 왼쪽에서 들어오는 게 아래쪽에 있는 커넥팅 호모모피즘이 되는 얘가 F의 커널이랑 같느냐, 이 질문들을 이제 확인을 해준다는 것이 이 프로포지션을 증명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 네 줄을 다 확인하지는 말고요. 그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커넥팅 호모모피즘이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팅 올 피즘의 정의를 살펴본다는 것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이런 원소들의 이퀴밸런스 클래스로 주어지는 이런 클래스 C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커넥팅 홀 피즘을 타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이 주어질 수 있느냐를 묻는다는 뜻인데, 그렇다는 것은 C가 요 크로체인 컴플렉스에 있는 스페이스의 원소이면서 D를 한번 취했을 때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코오벌로지가 클로즈드인 원소들, 그러니까 D를 한번 갔을 때 0이 되는 원소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D에서 들어오는 이그젝트한 원소들로 잘라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가 C로 대표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이 클로즈드인 엘리먼트라는 의미니까 이 성질을 가진 C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맵이 서젝티브죠. 왜냐면 전체 로가 이그젝트 소드 이그젝트 시퀀스니까 얘가 서젝티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B가 있는 것을 알죠. G로 보냈을 때 이 C에 연결되는 B라는 원소가 이 B, Q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D를 통해서 쏴주고, 근데 이 B를 이렇게 보내나 이제 같은 결과가 나야 되는데 이 경로를 먼저 택했을 때는 B를 G로 보내고 D를 취했을 때 DC가 되기 때문에 0입니다. 그 말은 위쪽 경로 화살표로 보냈을 때도 0이 돼야 된다는 뜻이라 이 0은 이 DB를 G로 보낸 결과랑 같기 때문에 이 DB는 커널 G의 원소인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위쪽 행이 이그젝트 시퀀스이기 때문에 커널의 원소는 곧 F의 이미지의 원소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 A가 존재를 해서 이 DB로 와주는 FA가 DB가 되어주는 그런 A가 있는 걸 알겠죠. 그러면은 요 C를 요 A로 연결하는 대응을 이제 하나 찾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들이 아직 남아있는 게 뭐냐면 DB가 있을 때 A가 결정되는 방식은 F가 인젝티브 맵이니까 유니크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B의 선택이 많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에서 이 C의 역상을 취한 이 B가 유일하지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B 프라임이라는 원소가 있어서 얘도 G를 통해서 C에 연결되는 원소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B 마이너스 이 B 프라임을 생각했을 때 얘가 G를 통해서 가면 C 빼기 C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B 마이너스 B 프라임이라는 원소는 커널 오브 G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A 프라임이라는 하나의 원소가 또 있어서 위로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A 프라임이 F를 취했을 때 B 마이너스 B 프라임을 이제 주는 그런 AQ의 원소가 되겠고, 걔를 디퍼렌셜을 통해서 위로 보내면은 DA 프라임이 되니까 우리가 커넥팅 홈모피즘의 타겟으로 하는 위치에 이그젝트한 엘리먼트로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B에서 출발해서 A에 도착을 했고 어떤 B 프라임이 있어서
그게 G를 통해서 같은 C에 연결되는 또 다른 원소를 통해서 출발을 시켰다면 걔는 A 플러스 DA 프라임 꼴의 원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이 조건이 만족될 때 다이어그램 트레이싱을 통해서 AQ 플러스 1 자리에서 찾는 원소로 A가 연결이 된다면 얘는 A 플러스 DA 프라임 꼴로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B의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AQ 플러스 1 스페이스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다이어그램 트레이싱을 통해서 이 경로를 통해서 가주면 얘네들끼리는 그 차이가 이그젝트 엘리먼트들로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호몰로지 스페이스에서는 결국은 0인 원소들만 그 차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CQ에서 그 전에 이제 또 해줬어야 되는 얘기가 이렇게 찾은 A는 이그젝트다. 이 얘기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올렸을 때 DA는 AQ 플러스 2의 원소일 텐데 얘가 0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A가 그 클래스가 코호몰로제 원소가 된다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왜 그럴 거냐면은 다이어그램 체이싱을 하면서 이렇게 거쳤을 때 여기서 이제 위로 한 번 더 가는 방향을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두 번 D를 두 번 타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0이라는 원소를 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것이 0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이 0인데 위쪽에 있는 가로 화살표는 F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인젝티브. 그래서 인젝티브 맵을 통해서 제로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출발점에서 또 제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DA는 0인 거를 알게 돼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쭉 이제 내용을 지금까지 전개한 데가 어디까지냐면 C를 골라서 DC는 0인 거. 그러니까 CQ에 커널 D에서부터 H, Q 플러스 1, A까지 가는 맵을 하나를 정리를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를 코어볼로지로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이미지 오브 D로 잘라서 이제 얘가 HQ 오브 C니까 얘를 거쳐서 이제 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정의가 완성이 될 텐데 그것은 결국 뭘 체크하는 거냐면 CQ에 이그젝트한 원소를 다이어그램 트레이싱을 출발시켰을 때 AQ 플러스 1에서 이그젝트한 원소가 나온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느냐 이거를 체크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을 조금 많이 쓴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보이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코체인 컴플렉스들의 숏 이그젝트 시퀀스로부터 코호몰로지의 롱 이그젝트 시퀀스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두 맵은 F와 G라는 맵은 원래 그 코체인 컴플렉스의 숏 이그젝트 시퀀스에서 등장하는 두 체인 맵으로부터 바로 물려받아져서 오는 거라면 나머지 하나는 그런 커넥팅 호모몰피즘이라고도 불리고 코 바운더리 맵이라고도 불리는 이 맵을 이렇게 다이어그램 체이싱을 통해서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카노니컬한 방식으로
딱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정의되는 맵이 있는데 이제 그걸로 정의를 한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절로 넘어가는데 이제 2절에 문두에 보시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목적들이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디퍼런셜 폼하고 그걸 통해서 드람 컴플렉스를 정의하고 코호몰로지를 정의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Rn과 Rn에 오픈 서브셋이 있으면 거기까지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었다면 이제 미분 다양체, 그러니까 디퍼런셜 매니폴드 위로 그 얘기를 확장하는 내용이 2절에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오픈셋 U에서 요 컴플렉스를 정의하는 과정을 요 앞에 들어있는 요 오메가 요 기호를 이제 펑터를 의미하는 기호로 생각을 해서 펑터의 작용으로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이 절의 목표 중에 하나라서 일부 분량을 보시면은 이제 카테고리하고 코베리언트 펑터, 컨트라베리언트 펑터가 뭐였는지 이제 리콜하는 그런 분량이 약간 탈의가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번이 네, 있고 그 다음으로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를 이제 소개를 함으로써 코호몰로지를 이제 더 본격적으로 잘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2번은 건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1번, 3번 쪽을 이제 건드리고 2번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다음 주로 미루는 구성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뭐 펑터와 이런 것들을 소개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초적인 레벨에서 소개하기 마련인 방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면 미분 가능 다양체.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는 이것들을 소개하는 미분 다양체론을 한 번쯤 접해본 독자들이라고 상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콜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분 가능 다양체라고 하는 것은 이상 공간으로서 하스톨프 그리고 세컨드 카운터빌리티를 만족하는 스페이스이면서 그 위상 공간에 디퍼런셔블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는 그런 위상 공간을 미분 가능 다양체라고 합니다. 우리 책에서는 아틀라스라고 표현이 나오고 아틀라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디퍼런셔블 스트럭처가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되는 대상인지를 살펴보면 일단 U라고 하는 것은 M의 오픈셋 다양체 M의 오픈셋이고 거기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출발하는 연속함수 페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퍼런셜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될 것이냐 일단 U 알파가 M의 오픈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U 알파들이 전체 다양체를 이제 다 덮을 수 있다. 이 성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맵이 U 알파에서 다양체의 차원이라고 불리는 숫자에 맞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가는 연속함수로서 정의역과 그것의 치역 사이에 이제 위상 동형 이상 동형이 되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RM의 어떤 오픈셋으로 가는, 그러니까 RM의 유클리드 공간의 오픈셋으로 가는 위상동형인 상태로 이 함수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U 알파를 좌표계 근방이라고도 하고 패치라고도 부릅니다. 패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네들이 이제 좌표계, RM으로 가면은 이제 M개의 실수를 통해서 이제 튜플로 매니폴드의 이 근방에 들어있는 점들에 대응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좌표계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무슨 성질이 필요하냐면, 만약에 U1과 U2가 공집합이 아니게 되는 두 개의 패치가 있을 때, 얘네들이 디퍼런셔블 스트럭처의 원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소 쌍이 있을 때마다 어떤 성질이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교집합이 색칠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 내려와서도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럼 한쪽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방향을 통해서 이제 이 맵을 정의할 수가 있어. 트랜지션 맵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트랜지션 맵이 항상 이제 디퓨어모피즘일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곳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체를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M차와 미적분이 가능한 공간을 이제 정의를 하고 싶은데,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주어진 함수에 대한 미적분, 그러니까 다변수 미적분 밖에는 없는데, 이 트랜지션 맵이 디퓨어모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유클리드 공간의 오픈셋에서 유클리드 공간의 오픈셋으로 가는 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변수 미적분에서 배웠던 그 의미로의 미분 가능성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이제 디퍼런셔블 스트럭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주어져 있는 하우스돌프 세컨드 카운터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디퍼런셔블 매니폴드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럼 이제 대상을 정리를 했으니까 대상 사이에 이제 맵을 얘기를 해야 되는 수준인데, 이 맵도 이제 좌표계를 통해서 유클리드 공간의 미적분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분 가능 다양체 두 개가 있을 때 그 둘 사이의 맵을 이제 일단 각 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정의역의 한 점 P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점 P를 포함할 수 있는 패치를 하나 도입합니다. 좌표를 하나 도입하고, 공역에서도 이 P점에 대응하는 이 이미지가 있을 텐데 거기를 포함하는 패치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양쪽을 유클리드 공간의 오픈셋 쪽으로 상황을 당겨와서 이렇게 가는, 다변수 미적분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을 따져주는 걸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미분 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디퍼런셔블의 P가 되는 상황에서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보통 이제 미적분에서 디퍼런셔블 펑션의 한 점에서 미분 계수를 구한다는 것은 점 P 근방에서 잘 통하는 F의 선형 근사를
구한다는 것이 보통 미분계수라는 개념을 관통하는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선형 사상이 되도록 해줄 수 있는 다양체가 지닌 스트럭처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탄젠트 스페이스로 가는 이것이 원래 의도가 선형 근사인 만큼 선형 사상이 돼도 정의가 됩니다. 근데 이 탄젠트 스페이스를 이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를 이제 탄젠트 벡터라고 이제 부르게 될 텐데 탄젠트 벡터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해석을 방향미분 작용소로 한다고 할 때 이제 곡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네,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 P를 0초일 때 지나는 스무스 패스 알파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스무스라는 말의 의미는 방금 미분 가능성의 의미를 얘기를 할 때 패치를 붙여서 생각을 한다고 했으니까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좌표계 쪽으로 당겨와서 곡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구간에서 다양치로 가는 것이 알파였다면 그렇다면 좌표계 함수를 합성해서 이렇게 되는 A가 먼저고 B가 나중이죠. 그래서 얘가 스무스해지는 그런 곡선을 이제 스무스 패스 온 M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들의 이제 이퀴밸런스 클래스로 이제 저 벡터 하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탄젠트 스페이스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미분계수에 어떤 P의 저 벡터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클래스를 대표할 수 있는 곡선을 뽑는다고 했을 때 그 곡선이 자연스럽게 F를 통해서 이미지가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요 합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를 가고 F를 가는 요 합성이 생기게 되면 걔가 이제 다양체 N에서 공역 다양체 N에서 점 FP를 0초에 지나기 때문에 얘가 또 저 벡터로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점 FP에 서의 다양체 N에 탄젠트 스페이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 다양체에서 다양체로 가는 스무스 맵의 그 디퍼렌셜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 정도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RN에서 그 디퍼렌셜 K폼을 도입을 했는데 그걸 이제 다양체 쪽으로 끌고 가서 결국은 드람 컴플렉스와 드람 코호몰로지를 이제 디퍼렌셜 매니폴드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설명을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점 P가 있으면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얘가 이제 좌표계 x1부터 xm이 되는 그러면 이렇게가 있겠고 그러면 다시 역으로 점 P를 튜플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색에 따라서는 이 좌표계 함수를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걸로 택하기도 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로 택하기도 하는데 보트2의 경우는 이렇게 내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 하는 중이라 여기가 이제 인버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양체의 그 패치,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네이버보드 안에 있는 각 점이 그러니까 m개의 실수 모음으로 이렇게 m 튜플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점 P의 탄젠트 스페이스에도 베이시스가 유도가 자연스럽게 됨으로써 적 벡터도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베이시스가 좌표계에 의해서 이제 도입되는 베이시스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점 P에서의 코디네이트 벡터니까 발을 칠해서 P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에 이제 스팬으로 표현을 하겠다. 근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각 벡터는 어떤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점 P가 x1부터 xm이라고 했을 때 1번 벡터, 그러니까 1번 성분 쪽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다른 성분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곡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궤적은 x1 플러스 t 그리고 나머지 좌표는 그대로 고정했을 때 여기서 밑에서 이제 다시 위로 올리는, 그러니까 1번 성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리드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궤적이 있겠죠. 그게 위에서는 이런 곡선으로 표시가 될 때 t는 적당한 뭐 구간이 있을 테고요. 그랬을 때 이 곡선이 하나의 접벡터를 대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곡선들의 이퀴밸런스 클래스로 접평면을 이제 정의한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 얘 자체가 하나의 접벡터가 되는데 그것을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t xm까지 대표하는 이퀴밸런스 클래스. 그러면 얘는 마지막으로는 x1부터 xm-1까지는 고정을 하고 xm 플러스 t라고 하는 곡선으로 만들어진 그런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좌표계를 도입을 하면은 점들이 실수들의 모음으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접벡터들에도 마찬가지의 작용이 이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접벡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분들로 나눠서 그러니까 m개의 이제 숫자들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도 듀얼 베이시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소개한 요 베이시스의 듀얼 베이시스를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P부터 이제 dx, m, t라고 해서 듀얼 베이시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듀얼 벡터가 주어졌을 때 TPM의 듀얼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수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주어집니다. 뭐 A1 DX1 플러스 AM DXM이 1부터 AM이 존재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differential one form on m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벡터장을 정의할 때 x on m이 주어지는 방식이 이제 각점 p에 대해서 TPM의 원소를 줄 때 이것이 스무스하게 분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또다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근방 안에 각 점에서 이 벡터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개수들이 디펜던시를 점에 대해서 가지게 되기 때문에 디펜던시를 좌표계 쪽의 실수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이제 표현이 코디네이트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네이버보드 전체에 대해서 벡터장이 표현된다고 했을 때 그 근방 안에서 m개의 이제 개수 함수들을 얻게 되는데 이때 이 함수들이 이제 u고 여기가 u라고 했을 때 스무스이면 x가 스무스 온 이제 u 이렇게 벡터장의 스무스니스를 이제 정의하고 싶을 거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디퍼런셜 폼에 대해서도 이 듀얼 베이시스를 이용하면은 좌표계 근방에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퍼런셜 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각 점에서 포인트를 이렇게 줬을 때 TPM의 듀얼 스페이스 엘리먼트가 하나씩 주어진 걸로 보되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분포가 스무스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개수 함수들이 등장을 해서 여기 tx1부터 해서 이렇게 표현될 때 G1부터 GM까지가 좌표계 위에서 순수 펑션으로 이제 표현이 될 텐데 그때 요 대상이 좌표계 근방 U 위에서 스무스하다고 이제 말하고 싶고 그것이 다양체에서의 어떤 코디네이트 네이버우드에 대해서도 그 성질이 만족될 때 이제 다양체 전체에서 스무스하다고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원폼이 다양체에서 이제 스무스하게 정의될 수 있는지를 이제 따지는 방식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나면 이제 요렇게 디퍼런셜 원폼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이 따라가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단 디퍼런셜 폼을 도입을 할 수가 있고 디퍼런셜 K 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익스테리어 K 파워를 한 TP 스타 M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기저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제공을 해줄 거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디퍼런셜 K 폼을 이제 스무스한 대상으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을 생각한 거에 비해서 제가 시간을 훨씬 많이 쓰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2절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마이어 비틀즈 시퀀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되게 좋은 리마인드인 것 같아요. 저는 레코드는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 그것까지 레코드 남기고 레코드 그것도 잠깐 얘기하죠. 다른 분들 혹시 뭐 코멘트나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군요. 그러면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